자, 방송 시작하면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을 완벽히 진압하는 것이 이 시대 국정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수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12월 3일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자신의 집 인근인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현직 정보사 소속 군인들을 불러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과 서울의 봄 당시의 전두환이 똑 닮았습니다.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조직입니다. 선관위 작전이 계획 실행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상원이죠. 이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계엄사령부의 비공식 조직 정보사 수사 2단. 네, 2단 사이비할 때 2단이 아니라 2단입니다.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로 구성된 이 모임 멤버들은 12월 3일 오후 성남 판교 정보사 100여 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앞서서 경복궁 내에 30경비단에 집결했지요. 이들 역시 거사를 앞두고 자리를 함께한 것입니다. 단장으로 꼽히는 93회 제2기갑여단장과 부단장으로 지목되는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이 합류한 것이 오후 6시쯤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제2기갑여단은 12.12 군사반란 때 탱크를 끌고 서울 도심에 진입한 부대입니다. 이에 견줘서 한밤중 전 직원 비상 소집령을 듣고 달려온 비육사 출신의 100여 단장 직무대리는 소집 장소인 대회의실로 들어가지 못한 채 지휘 통제실로 이동을 강제당했습니다. 자기 부대인데 쫓겨난 것이죠. 네, 전두환의 사조직하면은 바로 하나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회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본인도 자신처럼 누군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걱정이 돼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후배 군인들을 조직화해서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게 했지요. 그 하나회가 박정희 사후에 군권을 장악하고 정보권을 장악해서 끝내 대통령 권력을 탈취했습니다. 자, 그들이 만든 정보사 수사 2단과 전두환의 하나회가 똑 닮았습니다. 친위 쿠데타, 이것도 닮은 부분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은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을 했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되기 마련이지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는 1980년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라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2.12 이후 군권과 정보권을 장악한 그 권력을 가진 전두환 일당이 5.17을 통해서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을 겁박하려고 국회에 군대를 파견했지요. 이때 파견된 군대가 장교 3명, 병사 95명이었지만 이번에 어떻습니까? 12.3 내란 사태 때 이번이 훨씬 큰 규모라 하겠습니다. 당시에 주요 정치인들 체포, 재야와 운동권 정치활동 금지, 이런 계엄령을 통해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이때 잡혀갔지요. 이번 계엄 선포 역시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은 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군사력에 의존해서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방식. 네, 그때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이번 12.3 비상계엄이 똑 닮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살상, 노상원 사령관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밝혔죠. 이와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 쓰레기 수거할 때 그 수거가 많습니다. 수거 대상으로 표현해서 이들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표시했습니다. 일부 수거 대상은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사살하라 이런 구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1995년 정부와 검찰 발표에 따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사망자는 193명, 부상자는 852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중에 민간인은 166명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였습니다. 자, 민간인 살상 12.3 비상계엄은 계획에 그쳤지만은 만약 그것이 성공했다면 1980년 5.18 광주의 참상을 똑 닮을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수사 거부입니다. 윤석열은 12.3 대란 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체포로 가는 수순입니다. 자, 계엄 실패 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윤석열이 큰 소리 쳤지요. 그때와 전혀 딴판입니다. 공조보는 윤석열이 내일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이걸 막는다면, 이마저도 막는다면, 영장을 들고 와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막는다면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때도 그들은 윤석열에게 충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전두환은 어땠습니까?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를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하면서 전두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두환에게 검찰이. 근데 12월 1일, 그때도 12월이었군요.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측근들을 대동하고 골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골목 성명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전두환은 곧바로 이 측근들과 함께 경남 합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곧바로 전두환을 체포했고 교도소로 압송했습니다. 전두환은 재판을 받을 때 집요하게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여러 번 집단 퇴정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사퇴를 했고,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에 전두환이 아예 재판에 나오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1심 사형 선고, 최종심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전두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두환의 논리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두환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내란 얼마나 흡사한 것인지, 거의 판박이가 아닌지 짚어봤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겠죠. 윤석열은 실패했고 전두환은 끝내 민주주의를 짓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결국 처벌을 받았고 불행한 말로를 겪다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갔겠죠. 이 지상에서는 역사의 악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윤석열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체포되면 영영 살아서 못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내일 만약 한덕수가 아웃되고 윤석열이 체포 구속된다면 이제 탄핵의 큰 고비는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12.14 시민혁명은 성공으로 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까지 불굴의 의지로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 군사로
서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여러분들께 성탄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AI 윤석열이 말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이런 날 우리 집 앞에 오겠다고 해서 누군가 혹시 캐롤을 부르는 교회 신자들이 아닌가 했어요. 이른바 새벽송, 집 앞에서 호롱불을 들고 노래 부르잖아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양틈에 잔다? 자면 안 되지요. 이때 양 한 마리를 도축해서 누군가는 옆에서 숯불을 피워야지요. 그렇게 해서 양고기 구이를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소주가 빠지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것보다 묻히는 오이 무침이 맛있지. 진미채 무침은 굳이 무치지 않아도 생 진미채를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 크리스마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한 날입니다. 이런 날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마디로 좆가라마이싱입니다. 야, 내일 나오라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나갈게. 내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2025년 12월 26일 됐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